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지금 단계 사건을 심의할 윤리위원회를 9명 중에 이제 총 정원이 9명인데 7명을 이제 뽑았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이거 친한계 친한계 의원들이 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종영하고 박정훈이가 아주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중에 한 3명이 바로 당일날 탈퇴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의원직을 윤리위원회 의원을 갖다가 수락했다가 그거를 이제 거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4명으로 일단 출범을 하게 됐고요. 우연장은 가천대 경찰학과 교수가 위원장이 됐는데 이번 위원장은요. 과거에는 당 대표가 지명을 했는데 의원들의 호선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날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거기서 이제 통과시키면 이제 확정이 돼서 단계 사건. 그러니까 이번 단계 사건은요. 다른 사건도 다른 사건이지만은 한동훈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윤리의 구성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본래 이거 1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1월 중 무슨 1월 중이냐. 빨리 해야지. 이게 얼마나 이게 급한 일이야. 이게 바로 장동혁의 리더십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사안에 따라서 완급과 경중을 제대로 가릴 줄 아는 지도자는 유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늦추지 말아라.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요. 명단이 유출되는 바람에 의총을 소집하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위원회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깠는데 깐 사람이요. 이 JSM의 정명진의 이제 변호인을 했던 사람, 그리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사람, 이렇게 하면서 김종혁이 이런 인간들이 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통진당 소속이 아니었고, 그리고 정명진 변호인으로 선발은 됐지만은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단톡방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9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그러면 정당성을 이건 예를 들어서 방송팀 심의위원회 2명이 한 것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법률 문제까지 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또 법률 문제로까지 또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가 말이죠. 지금 조작 감사라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정면 반격을 하고 있는데 야,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한동훈이는 정기 은퇴하라라고 하는 장문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옳은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말이죠. 어제는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공격하더니 오늘은요. 민주당 의원 무려 68명이 개인 이름으로 단체 성명을 내놔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고요. 자, 그리고 총리실에서 박성훈이 이런 인간을 갖다가 지금 누구한테 앉혔습니까? 박성훈이를 사회 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앉혔잖아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하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군사작전을 강력히 비판하는 요 행동에 나섰네요. 그것도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이러니 트럼프가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정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쪽에부터 지금 작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기업인들 한 200여 명이 북경에 갔죠. 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느라고 갔는데, 갔을 때,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말이죠. 한 쇼핑몰을 갔다 그래요. 한 쇼핑몰. 징둥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갔는데, 거기서 캐릭터 하나를 샀다 안 샀다 이걸 가지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워낙 세계적인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언론에서 이거를 따라붙었어요. 조그마한 매체에서 이걸 보도해가지고 우리 국내 언론에도 이게 도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금 추모 물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5일장이고, 지금 이제 9일날, 지금 탈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배우 황신혜 씨가 말이죠. 이 안성기하고 첫 데뷔작, 그러니까 황신혜 씨의 데뷔작을 배우 안성기 고인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다르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침 오늘 말이죠. 이 KBS 아트홀에서 황신혜의 같이 갑시다. 이 제작 발표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장을 내놨는데 올해가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이별을 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는 18년 동안 함께했던 강화자 이별했고 어제는 안성기 선배님이 떠나셨다. 같은 날 올케이 아버님까지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런 시간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작 발표하게 대해서는 이제 감사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안성기 선배님은 제 첫 영화 데뷔작을 같이 촬영했었다. 영화계 기둥으로 계셨던 분이 너무 일찍 떠나셔서 너무나 아쉽다. 그러면서 말이죠. 눈물을 못 참았어요. 당연히 눈물 못 참겠죠. 제작 발표가 끝나고 뵈러 갈 것이다. 안성기 선배님이 좋은 곳으로 가서 잘 쉬시기를 바란다고 먼저 말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요 이제 87년작이에요. 기쁜 우리 젊은 날인데 요 두 분이 안성기 배우 고인하고 황신혜가 주연으로 호흡한 첫 영화 데뷔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기쁜 우리 젊은 날이 35년 전 작품이라니 믿기지 않는 시간이다. 안성기 선배의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마음 한구석이 울컥하고 꼭 이겨내시길 기도드린다라고 응원한 바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난 22년도에 배창호 감독의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서 혈액암 투병 중이다 라고 처음으로 밝힌 바 있는데 그 소식을 갖고 꼭 이겨내달라고 한 겁니다. 예, 정말 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그래서 장지는 양평 별글이다 이고요. 정부에서는 오늘 금관문화훈장 1등급을 추서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게 말이죠.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지금 특필을 하고 있어요. 왜? 한동훈이의 징계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은 말이죠. 이미 뭐 시민연대까지 출범했잖아요. 최고 수위를 징계를 해라. 예. 자, 그래서 제명 조치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배신자는 정계를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원과 상당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배신자 그룹에 속하는 인간들, 오세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즉 바른정당계 인간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장한석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물 건너갔죠. 예, 물 건너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도 말이죠. 오세훈이가 지금 사과하고 어게인으로 전련을 하라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파격적 공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파격적 공천 이 판국에 그럼 오세훈이 너는 안 돼 이거 아니냐. 근데 저와 같이 오세훈에 대한 비토를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정치평론가들의 일반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한석 의원들은 이것으로 이미 무너진 거예요. 끝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가 말이죠. 이 강성 우파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당원과 상당수 국민들은 지금 한동훈 같은 인간은 완전히 제명을 시켜라.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예,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명이 명단이 유출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윤리위원회 요거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9명 중에 4명, 반쪽이죠.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오늘은 호선을 했는데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윤리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당원들이 관심을 가진 경우도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원장에 호선된 지금 이제 이 윤민우 교수는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미국의 샘 휴스턴 주립대 형사사법학과 박사, 그리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여가부의 정책자문위원, 군사안보지원부의 사령부, 그다음에 국방정사령부 자문위원, 경찰청의 국가위기협상 대테러 자문위원, 국가정보원의 자문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들을 지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대 외교학과의 박사니까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자문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8일 날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4명으로 출범을 하는데 중간에
2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깐 인간이 이제 김종혁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한 분은 사이비 종교단체인 JMS의 정명석을 변했던 분이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통진당에 입당해서 지지선언을 한 분이다. 이렇게 까니까 이거 뭐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박정훈이도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대학교 선배, 거기에다가 방첩사 자문위원장 했던 분들이 윤리화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민호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 윤리위원을 한다고 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단톡방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반쪽짜리 출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작 감사로 저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봐라. 윤어게인 계엄 옹호 퇴행 세력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려는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이 걸림돌이다. 웃기고 앉아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어게인 계엄 옹호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다. 아이고, 이 배신자 말도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당에 저 같은 걸림돌은 참 많다. 윤어게인 계엄 옹호 세력 자기들 빼고 다 걸림돌이면 누가 걸림돌인가? 야, 너 같은 인간 20명이 걸림돌이지. 돌 하나는 치울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의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일 날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동훈이 제거해야죠. 반드시 정계를 은퇴시켜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 정면 충돌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한석 연대는 이제 물이 이제 간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시아투데이, 제가 좋아하는 아시아투데이에서 오늘 사설을 올려서요. 여론조작 의혹 한동훈 전 대표 정계 은퇴가 도리다.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우리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상당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사설로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2개 IP에서 87.6%의 댓글이 올라왔잖아요. 가족면허이 됐다? 이건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근본적으로 훼손한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런 비겁한 태도는 공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조차 결여됐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신 행위는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을 괴멸로 몰아넣었던 배신자들의 행태와 판박이로 보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는요, 이제 보수 진영에 더 이상 자산이 아닌 보수의 짐이 됐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말이죠, 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본인이 초래한 이런 파국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한동훈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예이다. 자, 그래서 정치는 신뢰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당내 여론조작을 통해 그런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그게 국민의 내부조사의 결론이다. 그런 그가 다시 국민의힘이란 집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당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의 분란밖에 없는데 자기가 몸담던 정당을 망치려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계 은퇴를 결단하길 바란다. 정계 은퇴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결정적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68명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갖다가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죠. 야, 이것도 말이죠. 주한미 대사 이런 이 성명을 말이죠. 이 성명을 집단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야, 그래서 이 성명문 내용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인용해드리는 그렇고, 예,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 이번 군사작전은 국제법적 절차를 거려한 무력 사용이 국제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 내정 불가소 원칙에 비춰서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 그리고요,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반적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태는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기충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요, 정부에 대해서는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비교적 좀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요 내용의 허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국제법에서 그러면 마약 밀매 하라고 승인했나? 이걸 저는 묻고 싶어요. 유엔 헌장에서 마약 밀매하고 독재 국가로 가고 인권을 탄압하고 총기를 지금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거를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인정해 주고 있냐고.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범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범죄는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거를 단속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절감되는 겁니다. 절감.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거의 공통의 지금 관심사항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말이죠. 이 민주당의 이런 성명은요,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이 한미 관계나 그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이런 거를 볼 때 적절치 않다. 더구나 여당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단도 말이죠.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해 행위이고 군제적 위반이 된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서 특히 조국당은 더 얼빠져요.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아니, 미국에서 이미 2020년도에 트럼프 일기 때 지금 이거 공소 제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 야, 이런 조국당 참 기가 막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박성훈이라고 하는 인간, 야, 이거 말이요. 극좌, 종북 좌파 세력이에요. 요 박정훈이가 말이죠. 박석훈, 이 공동대표입니다. 지금, 여러 공동대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인간이 이끄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가대요. 어디에서?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이게 이제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이 김민석이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 응? 이거 미국이 볼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 동맹부에서. 그것도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지금 이런 규탄대를 갖는 겁니다. 야, 이건 간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 성향의 심각한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위협저지 공동행동의 대표예요. 공동대표 267개 사회단체. 그래서 내용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얘기한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인용을 구체적으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용 삼성 대표가, 지금 회장이 말이죠. 중국의 쇼핑몰을 다녀갔는데, 이 쇼핑몰을 다녀갔어요. 자, 그래서 샹징점, 징동 쇼핑몰의 샹동점을 다녀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 캐릭터를 사갔다. 이래서 지금 아주 인기리의 기사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쇼핑몰에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쫙 한번 아이 쇼핑을 하는 건가요?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지금 온라인 포털 커뮤니티에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탑 10 안에 들어가요. 8번째까지 지금 인기리에 이게 지금 돌고 있고, 이게 바로 캐릭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거 사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지금 이제 이 중국 토종 브랜드인 팜마트의 캐릭터 인형이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블랙핑크 리사하고 가수 리안나가 유행을 일으켜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 차오양구 징둥몰 상징점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이 동정이
도착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물건은 이제 안 사갔다고 합니다. 예, 6, 7명 정도가 다녔는데, 예, 사가지 않았다. 자, 근데 뭐, 아니, 삼성 재벌이라고 해서 이런, 이 소품들 마음에 들면 사야죠. 예.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이두 실시간 검색에서 굉장히 6등, 7등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